보물섬 7화 서동주는 왜 기억을 되찾았는데도 계속 모른 척 연기하는 거죠? 고문 장면은 정말 미쳤다. 보물섬은 단순히 박형식의 연기력이 대등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서동주의 내면을 드러내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박형식의 연기력을 최대한 보여준 장면들이 이 에피소드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초반까지는 서동주가 기억을 되찾았는지 아니면 아직 기억을 잃은 것인지 모호한 전개였고 행동과 표정이 모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서동주의 기억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다. 시청자들이 눈치챘겠지만 이 드라마는 전화 관련 장면이 많다. 구체적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허일도 의원님, 개인적인 논의를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라는 대사가 나올 때 휴대전화에 손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화에서 서동주는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잡았다. 그리고 초반부를 보면 그는 항상 왼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물론 예외도 있었다. 그는 다른 물건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할 때와 기회가 없을 때만 오른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지점에 다다랐다. 서상모가 보고서가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 대목에서 서동주는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잡았지만 나중에는 왼손으로 바꾸었다. 이는 그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기억 속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 행동은 단순히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어린 시절과 사고 전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왼손으로 전화를 받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고 이 패턴은 그가 어떻게 하는지 잊었을 때에도 유지되었다. 하지만 오른손으로 잡은 전화는 그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점차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든 사고 전의 과거의 자신이든 점점 회복되는 징조로 보였다. 특히 컴퓨터에 호도라는 이름을 쓰고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검색하는 장면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있던 디테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장면이 끝난 후 서동주는 오른손으로 전화를 잡고 말을 시작했다. 게다가 오른손으로 전화를 끄고 다시 전화를 받는 모습은 확실히 기억을 되찾았음을 보여준다. 회장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전 여행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방을 메고 오른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는 그의 과거를 되짚어보는 듯했다. 어느 순간 그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시청자들은 서동주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모든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전 기억과 어린 시절 기억이 점차 돌아오는 듯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병원에서 염장을 보고 큰 놀라움을 느꼈을 것이다. 염장을 처음 본 사람이 차천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전형적일 것이다. 하지만 서동주는 장선의 표정을 보고 매우 긴장하고 두려운 듯했다. 회장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이름이 성현이라고 말하며 그곳 사람들을 맞이했다. 제 형 이름은 서동주인데 왜 성현이라고 했어? 사고를 당했는데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공비는 마치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힘들게 만든 케이크를 내놓으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잠깐의 감정을 감추려 했다. 그녀에게 차다다는 처음에 성이라는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차덕희였다. 나도 그거랑 비슷해. 약간 어지러움이 나고 손이 마비돼. 성이라는 이름 외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름은 여러 개 있다. 맞아. 그 아이는 죽었어. 차덕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이미 성현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차덕희 비서가 성현이라는 아이를 알고 있고 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원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다. 차덕희 작가가 묘사한 이 인물의 출신 배경은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인 여선우는 여자친구와 함께 운전하던 중 트럭과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남의 아버지인 여선우가 만난 여자는 실제로는 꼬꾸리였고 그녀는 서동주의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키와 국미선은 그녀의 아들이 반드시 성현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성현이라는 이름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차덕희와 국미선 두 사람만이 성현의 소개에 큰 열정을 가지고 반응했다. 내 추측이 맞다면 서동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서동주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려고 의도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과 차 회장의 가족 사이의 연관성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을 것이고 그 결과 일부러 자신을 성현이라고 소개했을 것이다. 더불어 서동주가 허일도에게 나 기억하고 있었지? 라는 질문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서동주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사로 보인다. 결국 서동주가 자신이 성현이라고 한 것은 역사적 사건과 생계의 파편이 뒤섞인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한 것이었고 이와 함께 차덕희 비서가 오랫동안 감추어온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억을 되찾은 서동주는 결국 염장에게 잡혀 물고문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보물섬의 마지막 장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유아편에 나온 장면은 흥미진진했다. 테디베어를 소지한 어린 소년과 셔츠에 배지를 단 또 다른 소년. 서동주가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마지막 장면. 이 구절은 단 하나의 개념만을 암시한다. 서동주가 기억하는 사고 현장은 거짓 기억이었다. 사실 사고 당시 여선우의 아버지, 연남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애인인 서동주의 어머니가 앞좌석에 있었고 게다가 어린 서동주와 그의 언니는 뒷좌석에 있었다. 꿈속에서 점차 과거의 일을 기억해낸 서동주는 결국 비서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름을 듣고 왜 놀랐는지 물었다. 내 이름을 듣고 왜 놀랐는지. 그때 서동주의 목에는 눈에 띄는 붉은 자국이 있었는데 차광철 회장이 공권을 행사해 서동주를 구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허도의 말, 밥만 줘를 보면 서동주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하다. 과거라면 염정선의 존재에 주저했을 테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서동주가 행실을 행하고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고편의 마지막에는 서동주의 기억 상실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침내 누나를 만난다. 여동생을 바라보는 서동주의 표정과 여동생이 자신을 바라보는 슬픈 눈빛. 장선의 표정이 녹음되고 그는 잠시 옆에서 귀를 기울인다. 그는 잡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던진다. 잔이 깨지고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퍼진다. 공연이 아니라면 스위스 계좌를 되찾기 위해 기억상실증에 걸린 내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버릴 거야. 장선의 목소리는 열정과 승리에 대한 욕망에 압도당한다. 그는 서동주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서동주는 바닥에 누워 숨쉬기 힘들어한다. 하지만 그의 입꼬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동주, 속았어? 그는 천천히 피 묻은 얼굴을 올린다. 그의 눈은 밝게 빛난다. 내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할래? 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너희 모두 죽을 것이다. 장선의 눈이 잠시 처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토해낸다. 이제 제대로 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 다시 고문이 계속된다. 박쥐가 서동주의 배를 쓰다듬고 주먹이 그의 얼굴에 떨어진다. 서동주는 바닥에 엎드려 무력하다. 하지만 입은 봉인된다. 고문자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다가와 손목을 털려고 한다. 쾅! 뼈가 으깨지는 소리와 함께 피가 흘러나온다. 서동주는 이를 악물지만 소리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일관성이 있는 듯하다. 그 후 고문자는 물고문을 할 계획이다. 남자들은 머리를 그릇 속으로 쏟는다. 서동주는 물에 휩쓸린다. 고문은 꾸준히 휴식 시간과 새로운 고문이 뒤따른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서동주는 결국 기절하고 쉽게 미끄러진다. 그의 몸은 피와 물로 뒤덮인다. 하지만 그의 눈꺼풀이 약간 흔들리자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한다. 그는 여전히 필멸자인가? 대단하다. 이 남자는 결론까지 머물려고 한다.